방송인 김세롬 씨가요, 자신의 발언 탓에 지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젯밤 진행했던 홈쇼핑 생방송에서 했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동시간대 SBS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날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에서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이 방영 중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김 씨가 경솔한 발언을 했다, 쇼호스트에서 당장 하차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홈쇼핑 방송 도중에 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한다는 것도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필 그게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김세롬 씨가 이 방송이 어떤 아이템으로 제작됐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해명도 그렇고. 다만 본인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른 타사 방송을 언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동시간대에 방영됐던 게 정인이 사건의 그 후속작이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한 경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까?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심정지가 3번 온 상태에서 사망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이제 취재가 이뤄지는 방송을 언급하면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굉장히 언짢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김세롬 씨 본인도 이른바 자신의 발언이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김세롬 씨가 24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전 마친 생방송 진행 중에 타 프로그램에 대한 제 언급을 반성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시작했는데요. 이 해당 프로그램의 오늘의 주제 또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었고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실망을 했다.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SNS에 굉장히 또 김세롬 씨의 발언을 좀 혼내는 일부 또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많은 것을 통감하고 있다라면서 질타와 댓글을 하나하나 되새기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세롬 씨가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혹시 조금 이 논란이 사그라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당 홈쇼핑 측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방송 잠정 중단을 결정합니다. 홈쇼핑 대표이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송 중 출연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고객과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드렸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해당 방송의 잠정 중단을 결정하고 제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모양새가 김세롬 씨의 돌발 발언으로 이 불똥이 해당 홈쇼핑 방송에까지 튄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쇼 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호스트가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실언을 통해서 홈쇼핑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게 되면 결국 판매하는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요. 그 홈쇼핑에 김세롬 씨가 소개했던 물건들 불매 운동하자 또는 환불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홈쇼핑 제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상당히 불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정 중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홈쇼핑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상에는 글도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조치해라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하차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옷이 중요하냐. 그때 당시 판매했던 게 아마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댓글들과 비난 글들이 올라오니 홈쇼핑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롬 씨 본인도 사과하고 홈쇼핑 업체 측에서도 일단 이런 방송 중단이라는 잠정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의 수위가 조금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일단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그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노가 아마도 어떤 특정 대상이 옮겨갈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게 김세롬 씨가 마침 좀 뭐랄까요, 어떠한 대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김세롬 씨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정인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해당 프로그램은 늘 사회적으로 무거운 이슈를 다루는데 경솔한 발언이었다라고 이렇게 꼬집는 발언도 있고요. 이런 일을 하려면 해당 방송국에서도 사전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본인 방송만 중요하냐라는 분노를 나타낸 분도 있고 네. 무책임한 말에 실망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하하. 누리꾼의 이제 반응을 보니까 해당 프로그램 늘 사회적으로 무거운 사건 다루는데 경솔한 발언이었다. 사전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본인 방송만 중요한가? 무책임한 말이 실망스럽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 김세롬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10년째 해오는 사실 장수 프로그램 진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한쪽에서는 일각에서는 물론 경솔한 발언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을 너무 김세롬 씨에게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나와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될 건 첫 번째로 이 김세롬 씨가 불필요하게 다른 타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필요 없었다고 봐요. 그걸 꼭 그렇게 했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진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부적절했다. 이거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롬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롬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올라왔는데요.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말.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같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질 거라고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겠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송 중단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질타를 받아야 할 실수이지만 악플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과욕이 부른 실수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김세롬 씨를 공격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사실 물론 이 정인이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국민분들, 시청자분들도 불편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 사람은 바로 김세롬 씨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롬 씨는 자신의 신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 가장 자세하게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한 매체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아주 짧은 신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김세롬 씨 본인도 뭐 인생 역정에서 참 순탄치 않은 인생사가 많았던 이 분인데 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조금은 많은 또 아끼는 분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2일에 SNS에 의정부 경전철에서 한 중학생이 한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의정부 경전철에서 한 여성 노인과 남학생이 심한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몸싸움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더니 폭행을 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밀치고요. 서로 밀치다가 목을 뒤에서 졸라서 급기야 넘어져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리는 모습입니다. 하하, 세상에 지금 언뜻 봐도 화면을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저 피해를 당하신 여성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영상이 문제가 되는 영상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상도 저희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냥 집 가서 쳐 자세요. 우리한테 민폐 쳐보라고 못 치잖아. 쳐봐. 잘하고. 저 매운 거인데. 보고 있자니 속이 천불이 나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심지어 이 해당 영상은요,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욱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두 영상 모두 같은 이 학생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학생들이 벌인 이런 행동들인데요. 네. 이들은 각각 의정부 경전철 내부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언뜻 봐도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지만 저 학생들 일단 앳돼 보이고 목소리도 일단은 아직은 어린 학생들 같은데요. 만으로 13살이에요. 13살 남학생들인데 저는 저런 행동을 하는 저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어른도 없는지 자기 집에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욕설하는 것도 들으셨죠. 그리고 노인네 뭐 이러면서 막 비하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일이 지금 최정아 기자도 설명했지만 2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경전철에서 의정부 경전철에서 일어났고요. 그때는 여성 노인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으로 밀치고 폭행하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 이종격투기 마치 뭐 헤드락 기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힘없는 노인분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21일 날 있었던 지하철 1호선의 남성 노인분을 향해서 했던 저 행동. 저건 정말 아까 욕설 나온 거 보셨죠? 그리고 뭐 가라든 반말하고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22일 날 SNS 유포가 됐어요. 누가 올렸는지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22일 오후 5시경에 의정부 경찰서서 저 두 남학생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이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13살의 중학생이다라고 하는 것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의정부 경전철 그 내부에서 피해를 당했던 여성분 이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 같아 보이는데 일단 피해가 어떠신지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놀라셨을 거고요. 이 영상을 본 이 할머니의 자녀분이 굉장히 놀라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2일에 이 피해자 할머니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내가 너무 놀랍고 두렵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해서 세상에 70대 어르신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심경을 또 토로하기도 했고요. 지금 전혀 처벌에 나는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 처벌을 면하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추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를 좀 확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생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님, 추정이지만 앞서 의정부 경전철에서 시비는요. 저 학생들이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혹시 추정이지만 이런 상황을 유발한 대목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유발한 대목에 대해서도 경찰은 소상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정황으로 봤었을 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범을 반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왜요? 경찰 관계자는 이 가해 학생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한 소년이 아니라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불립니다. 촉법소년은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서 심리를 거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온 이후 많은 분들이 저 영상 보게 됐고 지금 SNS 그리고 여러 네티즌들의 지금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간만에 이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민원 전화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적절치 못했던 행동이다라고 비난과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소년들이 특히나 이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이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 현행 소년법은 촉법 소년을 개선하고 또 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범죄 저질러도 돼. 왜? 벌 받지 않으니까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소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이 6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와 그 소년들의 성장 속도라던가 뭐 시대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이를 반영해서 새로이 이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셨어요? 아주 어린 소년들이 범죄 저지른 이후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 이런 말합니다. 저 촉법소년이에요. 잡아가 보세요.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학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밝힌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해당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심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무릎 꿇고 그 두 분 피해자분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당연하죠. 사과해야 돼요. 그분들이 사과 받을 때까지 싹싹 빌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같이 가야 돼요, 부모도. 촉법소년이면 촉법소년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보호자가 지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촉법소년 제대로 관리 못했으면 그 보호자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분들이 사과할 때까지 빌어야 돼요. 그게 얼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생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3살 될 동안 교육을 똑바로 시켰고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 생활 지도를 강화한다니요. 그래가지고 행동이 변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정화 기자 잠깐 언급했는데 소년법 개정하자고 이 사건 이전에도요. 13살 이 어린 학생들 그 학생들이 예전에 한번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도 소년법 개정하다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그 학생이 범죄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3살 이하기 때문에 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난 해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그런 행동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요. 나이가 어려도 금방 성숙하고요. 키도 크고요. 몸도 커지는 그런 나이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고 네. 하면. 그러면 소년법, 촉법소년 관련된 부분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사상, 효사상, 동방예의지국 이런 글자들이 점점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의 의원,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열흘 전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서 가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18일 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심 끝에 그러니까 정의당의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의원에게 알렸고요.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김종철 대표하고 피해자 모두를 조사했고 김종철 대표도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의당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 성폭행, 여성 인권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히 김종철 대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충격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의당 자체 진상조사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 본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당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정의당이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에 대한 직위 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합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의결실까지는 당직 정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철 대표가 대체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추가적인 조사 더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이대로 그냥 끝내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당의 발표를 보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 처벌을 받지 않고 물론 장혜영 의원이나 당에서 이걸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냥 본인이 대표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당에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처벌을 안 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인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당의 대표였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이든 장혜영 의원이든 형사처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네, 본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같이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로부터 그리고 마음속 깊이 신뢰했던 당 대표로부터 이런 추행을 당해서 정말 충격과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고 심경을 토로했고요. 이제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열흘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굉장히 마음의 어떤 고통, 고충, 고민 굉장히 많았다는 그 흔적이 이 성명문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입장을 얘기했네요. 형사 고소는 않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종철 대표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까? 1970년생이고요. 원래 학생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학생운동을 하면서 1999년대 국민승리 21이라고 권영길 대표 기억하시죠? 네. 그 권영길 대표가 있을 때에 대표 비서로 정계에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정의당에서 쭉 활동을 했었고요.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윤소아 원내대표 그 대표실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의당 내에서는 오랫동안 정치 인생을 함께 해왔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젠더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또 하나 정치권의 성비 사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당이든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든. 그런데 본인이 정작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났다고 해도 분노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에 1월 20일에 김종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당대표 자격으로요. 그때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약간 무마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행동 닷새 후에 기자회견에서 버젓이 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성폭력 근절이랄까, 젠더 폭력 근절,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관념, 머릿속으로만 이념화해가지고 갖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는 그 성폭력 선거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선거기획위원회 남녀동수로 또 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평등을 지향하려고 이제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그 실질 그리고 본인의 행동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종철 대표가 1월 20일 날 당대표 자격으로 신년 기자회견할 때 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요. 피해 당사자인 이 장혜영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 저런 말을 듣고 있을 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본인을 성추행한 사람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성폭력을 얘기하고 그걸 막겠다고 얘기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럼 장혜영 의원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멸감도 느꼈고 소름도 끼쳤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김종철 대표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추행을 하고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5일 후에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저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추측컨대 네. 그 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 의미는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아하. 그렇지 않는 이상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런 행동은요. 원래 김종철 대표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장혜영 의원한테 그런 성추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래서 저는 저분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당이 일단 직위 해제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철 이젠 전 대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입장이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김 전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를 기다리던 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하지 않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대표의 소통 창구였던 SNS를 모두 폐쇄하고요. 블로그 등에 올린 글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이어서 한 차례 더 내놨는데요. 그에 따르면 제 책임에 관해서 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당 대표직에서 사퇴.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 스스로 저를 제소함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 행위는 씻기가 어렵다.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종철 대표는 평소에 뉴스파이터를 잘 안 봤다는 증거예요. 김복준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늘 강조합니다. 사과는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만 하세요. 지금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어디 출마 공약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정치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이 그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비판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이 세 가지로 결국 끝내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 처벌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제가 스스로가 조사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 예방교육 받고 성폭력 예방교육 받고 본인을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하는 것을 끝내려고 하는 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직 물러나면 끝나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말로, 입으로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모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요, 너무 개탄스럽고 우려되는 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혜원 의원도 본인이 바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만한 입장문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심이 컸다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일상을 살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할 게 아니라 누구나 피해의 모습은 달리 그 양상이 정말 다양할 수 있다. 피해자다움이란 건 없고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동안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김종철 전 대표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뭡니까? 자숙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정의당을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그 당원 동지 그리고 지지자분들께도 정말 석고대하지 않은 마음을 갖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15년이면요, 강산 일단 한 번 변하죠.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변하는 시기예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과감히 버린 스타들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 오다가 제가 한두 번 들어봤는데 저 노래 부르시면 박군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주인공은 트로트 노래 방금 들으셨죠? 한잔해로 유명한 박군인데요. 네. 박군이 결별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15년 전 인연은 무엇이냐? 바로 박군이 데뷔 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 전에 맺었었던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직업입니다. 네. 어떤 직업이었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박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감질나게 하시는데요. 네, 데뷔 전에 어떤 특별한 직업이었느냐. 네. 이 박군은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15살 때부터 빨리 생활전선에 뛰어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항상 일을 하고 주말에도 항상 일을 해서 약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이 생활비를 항상 꼬박꼬박 벌어왔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다가 대학 진학 대신에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직업군인의 길이었어요. 네,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이 돼서 굉장히 또 군인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당시에 대해서 박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려고 군인 생활을 했었다라고 추억을 합니다.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무려 15년이나 걸어왔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 15년 걸어온 직업군인의 길을 왜 그만둔 걸까요, 박군은? 네, 15년간 군생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머니 병원비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군에서 훈련 도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이고, 듣게 세상에.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다시 새 희망을 불러일으켜줬던 게 박군에게 바로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군 생활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트로트 가수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말기 암투병하던 어머니를
끝내 하늘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방황하기도 했답니다. 너무 하늘이 무너진 슬픔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년 군 생활로 터득한 정신력 덕분이었을까요? 다시 우뚝 일어섰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명은 박준우이고요. 박군, 제가 군 생활을 15년 가까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군이라고 안 하고 박상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사 이게 계급으로 가면 초반에는 확 핫하지만 나중에는 좀 이제 식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박군기라고 하려 했거든요. 군기, 박군기 뭐 이렇게 좀 특이하니까 이제 검색을 해도 없잖아요, 박군기는. 근데 또 박군기 밥 굽는다라는 또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군생활 했던 것도 있고 또 성이 박가다 보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박구나라고 많이 부르셨었어요. 이름 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군 생활 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박군, 그래서 박군이라고 하게 됐죠. 박상사, 박군기, 박군. 불러보니까 박군이 제일 낫긴 낫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발음이 그렇죠. 네.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뭐 군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했죠. 15년. 저는 뭐 장교로 근무를 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박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을 했으니까요. 보통 군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연금은 이제 매달 받는 것과 일시불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매달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 5년만 더 근무했다고 하면 사실은 평생 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금하고 연봉까지 따서 만약 60세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박군이 뭐라고 소개를 하면 약 3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 플러스에서 이제 매달 또 월급 받잖아요. 연봉까지 하면 그 돈을 포기한 거죠. 이유는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노래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아까 김윤희 아나운서 설명했듯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힘들고 외로울 때 노래가 위로가 됐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노래가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은 그 열정을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결국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가수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박군 씨의 그 바람이 있답니다. 자신의 노래가 위안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다요. 정말로 그래서 그럴까요? 박군 씨의 노래가 그냥 박군한 게 더 입에 다 왔네요. 박군의 노래가요. 외국인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답니다. 관련해서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한나 베이베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장윤미 변호사님. 네. 뜻은 모르더라도 이 흥이란 건 전 세계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에 네. 착착 감기는 멜로디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또 이 한 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물들이 네. 거의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너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얻은 박군의 타이틀, 별명이 괴물 신인입니다. 아하. 노래 한 잔으로, 그 노래 한 곡으로, 그리고 데뷔곡으로 이런 별명을 얻다 보니까 이 후속곡을 내는데 참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만간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허, 네. 바로 가수 장윤정 씨. 그래요? 예, 박군에게 내가 너의 눈알 해주겠다. 너는 야. 정말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내가 든든한 지원자가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우 대스타 장윤정 씨가 누나가 되어준다니까 든든할 것 같습니다. 직업 군인 길을 걷다가 15년 인연과 작별한 박군,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뉴스파이트가 기원해보고요. 박군처럼요, 15년 이어온 인연과 결별하신 스타가 또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다 그런 거죠. 아픈 건
반가운 얼굴 송가인 씨인데요.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송가인 씨가 결별했다는 15년 인연은 뭡니까 그러면? 바로 국악이었습니다. 송가인 씨는 15년 동안 전통 판소리를 공부해 왔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어머니의 권유로 트로트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트로트를 불러도 판소리 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네. 지금은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송가인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어머니의 조언이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뭐 차세대 트로트 가수 중에 단연 으뜸은 송가인 씨라고 하는데 아마 이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송가인 씨 본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자리가 조금씩 물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주춤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그래도 없죠. 전국에 많은 팬분들이 숨어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죠. 뭐 예. 얼굴 많이 지적하시고 얼굴 너무 뚱뚱하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자면 얼굴 너무 이렇게 그렇다. 근데 사실 기분 좋은 게 노래로 지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로 지적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위안이 돼요. 이놈의 썩을 놈아 썩 사라지겠느냐. 야. 이놈의 악플러들아 그러니까요. 사라져라. 예. 최정아 기자님, 물론 지금 트로트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새로운 스타들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 이건 좀 엄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남성 트롯맨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스트롯 출신인 이 송가인 씨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여자 신인 트로트들 중에서는 트로트 걸들 중에서는 뭐 송가인 으뜸이겠죠, 씨가 진짜.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기의 반증이라는 게 결국은 CF를 몇 개를 찍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소문이 얼마나 나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송가인 씨가 요즘 이런 루머에 휩싸여 있습니다. 송가인이 명품 중독이더라라는 소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연예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문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송가인 씨가 이게 네. 정확하게는 송가인 씨가 명품 중독이라기보다는요. 네. 송가인 씨가 그동안 신세를 졌었던 많은 분들에게 명품을 선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백화점을 갔었던 날이 있어서 세상에. 거기서 선물을 사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던 우리 오빠의 부인이죠. 세상에. 이렇게 막 오빠의 언니들한테 선물을 내가 사줬는데 올케 올케들한테 막 언니들이 사주고, 네. 올케 언니들이 오빠한테도 못 받은 걸 신우이한테 받는다라면서 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송가인 씨 돈 어떻게 썼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우승한 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번 돈의 또 일부는 오빠들의 이 집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아이고, 했었고요. 세상에. 또 어머니가 송순단 여사님, 네. 이분이 또 무형문화재예요. 그래서 아하. 이분의 첫 앨범도 내줬다고 합니다. 효심과 우애가 이렇게도 깊네요.